오늘 추석 연휴가 무사히 끝나고 10월 5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9 그 카보닐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챕터 19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알데하이드하고 키톤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노멘클레처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그 특징, 개요를 설명을 먼저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만드는 방법. 근데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고 서머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요거는 이제 알데하이드, 여기는 이제 키톤이 되겠죠. 여기에 뉴크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는 그 뉴크레오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뭐 하이드레이션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 적어도 6개, 5-6개 이상의 뉴크레오파일에 대한 그 에디션 반응을 메커니즘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겠고요. 마지막 파트는 원포 에디션이라는 컨주게이트 에디션 해서 그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카보닐 그룹과 더블 본드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카보닐 그룹의 에디션이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을 다이렉트 에디션 또는 원투 에디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컨주게이션이 된 더블 본드가 있다면 원포 에디션이 되는 컨주게이트 에디션, 요 반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한 노멘클레처를 중심으로 간단한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뭐 알데하이드는 최환기가 하나가 있고 카보닐 그룹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펑셔널 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키톤은 두 개의 취환기가 있는 그런 반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은 카보닐 그룹이라는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미 지난 수요일 수업에 카보닐 그룹의 본드 앵글이라든지 본드 랭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멘클레처예요. 알데하이드인 경우는 페어런트 이름 마지막에 알칸의 E 대신에 마지막 글자 AL, R이라는 발음으로 끝이 나면 되겠죠. 포름알데하이드, 이건 커먼 네임이죠. 취환기가 없는 HCOH, 포름알데하이드 커먼 네임. 저거에 아이팩 네임으로 보면 카본이 한 개니까 메탄의 E 대신에 AL, 메탄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카본, 메칠 그룹이 하나 더 있는 카본이 두 개예요. 자, 요거는 커먼 네임 아세트알데하이드, 카본이 두 개니까 에탄알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더블 본드가 하나 있는, 요건 이제 바이닐 그룹이 되겠죠. 바이닐 그룹에 CHO, 알데하이드가 있으면 주로 커먼 네임을 써요. 아크롤린. 하지만 요거 아이팩 이름은 프로펜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페닐 그룹에 알데하이드가 있으면 벤즈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아이팩이 되게 비슷한데요. 그 다른 펑셔널 그룹이 있고 알데하이드가 있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카바 알데하이드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벤젠이라는 펑셔널 그룹에 알데하이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바 알데하이드는 이제 사이클릭 컴파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팩 이름의 끝에 E 대신에 AL을 붙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은 페어런트 체인 안에 반드시 알데하이드 그룹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카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카본이 넘버 원이 돼서 아이팩 이름을 정하기가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죠.
사이클릭 링에 그 다른 펑셔널 그룹 이름과 같이 쓸 때는 그냥 알데하이드가 아니고 카바 알데하이드다 이렇게 이름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뭐 이제 전체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알칸의 기본적인 룰에 따르고 있어요. 보면 페어런트 체인 가장 애텀이 긴, 그 애텀 수가 긴 롱기스트 체인을 정해주고, 이때 그 카보닐 그룹, 요거는 이제 키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키톤이 되겠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카보닐의 카본이 가능한 빨리 넘버링을 받을 수 있도록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1번이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저 키톤이네죠.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키톤이 포함되어서 카본 6개니까 헥산에 ON이 키톤이니까 ON이라고 헥산에 2 대신에 ON을 붙여주면 돼요. 현재 카본일 다른 취향기는 없고 카보닐 그룹의 위치만 정해주면 돼요. 카보닐 그룹 카본이 넘버링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왼쪽에서 1번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3번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1번이 되면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이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 헥사논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카본이라고 더블 본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카본이라고 더블 본드가 포함된 롱기스트 체인은 카본 6개짜리, 역시 헥센이죠. 헥센, HXENE. 자, 근데 카보닐 그룹 키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끝에 ON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헥세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블 본드의 위치와 카보닐 위치만 이제 넘버링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알켄보다는 카보닐의 프라이어리티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아니고 여기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위치에 카보닐이 있고 4번, 5번 사이가 더블 본드가 있어요. 그래서 4헥세인 2온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두 개의 그 카보닐이 있으면 다이온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치만 여기가 1번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1번이 되면 3, 5 넘버링이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되어서 2, 4번에 구별하는 게 맞죠. 그래서 2, 4 카본 6개니까 헥산 다이온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이를 그 온이 아니고 다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썼기 때문에 A를 2가 그냥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제 일반명 커먼네임을 또 많이 쓰는데요. 뭐 CH3가 양쪽에 붙은 키톤, 아세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자, 이런 건 이제 시미트릭한 것이죠. 언시미트릭한 경우는 뭐 페닐 메칠 키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세토페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쪽에 동일한 페닐이 있으면 벤조페논이다 이렇게 커먼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아실 그룹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취향기가 하나 있고 카보닐이 있고 여기에 뭔가 이제 취향기가 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R, CO를 묶어 가지고 우리가 아실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어떤 형태가 되든 다 아실 그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 중에 좀 특별하게 CH3 카본 하나, 메틸 그룹이 있으면 아세틸 그룹이죠. 그래서 아세틸 그룹은 대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C 이렇게 해서 아세틸 이렇게 이름 많이 또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R이 하이드로젠인 경우는 포밀이에요. 포밀, 포름알데하이드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름이 연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포밀 그룹, 포밀 그룹은 취향기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닐링에 CO가 붙은 것은 벤조일이에요. 벤조일이죠. 여기가 CH2면 벤질이에요. 벤질. 카보닐이 있는 경우는 벤조일. 이렇게. 자, 이제 그 옥소라는 이름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다른 펑셔널 그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 카보닐 그룹을 헷갈리지 않도록 옥수라는 이름을 써줘요. 자, 이제 이런 컴파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카본 6개니까 헥산의 알데하이드죠, 그죠? 알데하이드. 그래서
페어런트 체인 이름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헥사날까지는 됐고, 요 카보닐 그룹만 이제 정의를 내려주면 돼요. 넘버링은 당연히 여기가 1번이니까 3번이 되는 것이죠. 3 요거는 뭐 3 카보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CO 요 묶어서 요거를 옥소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3 옥소 헥사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페어런트 체인이 카본 6개로 이어져 있는 알데하이드이고, 거기에 중간 즉 3번 위치에 카보닐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 그런 컴파운드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 챕터 19의 파트 1 노멘클레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한 그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어요. 자, 먼저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했었죠? 자, 이런 알데하이드를 만드는데 출발 물질이 프라이머리 알코올로부터 알데하이드를 만들고 옥시데이션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옥시데이션을 하는 방법. 근데 그 크로메이트,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 이러한 그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를 경유해서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고, 퍼드 리액션에 의해서 카복실릭 애시드 CO2H까지 옥시데이션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죠? 알코올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 옥시던트의 그 파워가 약한 데스마틴, 여기 있듯이 아이오딘이 있고 3개의 아세톡시 그룹이 있는 페리오딘, 이런 그 데스마틴 혹은 역시 피리딘, 피리딘의 크로린 솔트로 있는 크로메이트, PCC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마일드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메인 프로덕트로, 물론 카복실릭 애시드까지도 일부 퍼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메인 프로덕트는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알데하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그 에스터 그룹으로부터 요번에는 리덕션을 하는 경우예요. 리덕션. 이렇게 해서 알데하이드를 얻는 이런 방법. 요거는 실험실적으로 아주 낮은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마이너스 78도씨에서 다이바를 사용하는 리덕션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이바는 이름이 좀 길어요. 보면 다이아이소 부칠,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다이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의 하이드라이드, 이게 이제 H-로 해서 리듀싱 에이전트로 사용되는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형태이지만 2개의 다이아이소 부칠 그룹이 붙은 그런 에이전트를 우리가 다이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건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쓰기보다는 실험실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서 알데하이드를 리덕션을 에스터로부터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 키톤을 만드는 방법 역시 공부를 했었죠. 세컨더리 알코올로부터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헥사놀이 있고, 요거 세컨더리 알코올이죠. 옥시데이션, 뭐 이때는 뭐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그냥 써도 상관이 없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키톤이 최종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스트롱한 뭐 KMNF, 이런 크로메이트, 혹은 뭐 데스마틴 뭐 이런 것들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옥시던트 다양한 초이스가 가능한데, 반응 스케일이 뭐 실험실적인 스케일이냐, 뭐 파이로 스케일이냐, 그 다음에 상업적인 그런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이냐, 뭐 톤 단위, 뭐 수백 킬로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리고 애시드나 베이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옥시던트 초이스가 가능합니다. 왜 뭐 어떤 옥시던트를 쓰더라도 세컨더리 알코올은 키톤으로 반응이 잘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이거 좀 특수한 반응이긴 한데 역시 우리가 챕터 8-8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 취환기가 양쪽에 다 있는 더블 본드 여기를 알켄이죠. 오즈놀리시스 O3를 하고 이 경우에 그 여기가 두 개의 키톤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쪽 파트에서 카보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카보닐이 만들어져. 그래서 클리버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개의 키톤으로 클리버지를 하는 그런 오조놀리시스 방법을 챕터 8-8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최근에 배웠던 게 프리델크라프트 아실레이션, 벤젠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하고 다양한 아실 클로라이드를 리에이전트로 쓰게 되면 아로마티링의 R 카본이 아실 그룹이 도입된 그런 프로덕트. 이거는 키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프리델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을 통해서 키톤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역시 키톤을 만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알킨에서 배웠던 챕터 9-4 터미널 알킨인 경우에 머큐리 설페이트 이가를 애시드간 조건에서 하이드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파이본드 하나가 머큐리를 어택을 하는데 여기 터미널에 있는 카본 쪽으로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일렉트론이 머큐리를 어택을 하고 취환기가 있는 왼쪽 카본은 안정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카본과 머큐리 사이를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CH가 되고 여기는 더블 본드 알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카보케타이온에 이제 물이 에디션이 되게 되면 왼쪽 카본의 OH 즉 에놀 폼까지 일단은 만들어져요. 에놀 더블 본드 CH2 그 다음에 에놀은 서머다이나믹하게 사실은 키토폼보다는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에놀 폼에 있는 옥시전의 로페 일렉트론이 카보닐 그룹을 만들고 더블 본드가 싱글 본드가 되면서 다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CH3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왼쪽 카본은 안정한 서머다이나믹하게 안정한 키토폼이 되고 오른쪽은 CH3까지 되는 이런 키톤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사했습니다. 요거 에노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최종 안정한 키토폼으로 그 토토몰라이제이션이 되는 거, 에놀 키토 토토몰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챕터 9-4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 길만 리에이전트인데 커퍼하고 리튬이 이제 컴플렉스로 있고 여기에 오게닉 R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그 커퍼 애나이온이 카보닐을 먼저 어택을 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클로로가 아실 할라이드에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챕터 21에서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을 하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하고 카보닐이 알코옥사이드가 된 다음에 안정한 키토가 되고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오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 그리고 메커니즘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만 레이전트가 원 코어 에디션이 되는 메커니즘은 챕터 19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뭐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반응성이 높은 즉 리빙 그룹으로서 반응성이 가장 뛰어난 아실 할라이드로부터 오게닉 그 메탈 컴플렉스 리에이전트 즉 길만 레이전트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커퍼가 먼저 컴플렉스를 만들고 R 그룹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여기가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R 다시 커퍼로 그렇게 하면 키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챕터 21-4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시데이션인데요.
이제 그 파트 2에서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길만 레이전트까지 리뷰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뉴클레오 파일이 카보닐 그룹에 어택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디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그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자, 요것도 뭐 다 배운 내용이에요. 데스마틴, 프라이머리 알코올로부터 데스마틴이라든지 아니면 PCC와 같은 마일드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알데하이드까지 우리가 메인 프로덕트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트롱한 옥시던트,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 그다음에 크로메이트 이런 걸 쓰게 되면 당연히 프라이머리 알코올로부터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곧장 옥시데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출발 물질을 알데하이드로부터 하더라도 당연히 카복실릭 애시드 프로덕트를 메인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그 알데하이드의 옥시데이션은 인터미디에이트가 여기 나와 있듯이 하이드레이트 폼, 두 개의 알코올이 붙어 있는 다이올 형태 하이드레이트 폼이고, 이 두 개의 다이올은 동일한 카본 원원 다이올이에요. 제미널 다이올이 아니고 원원 다이올, 동일한 카본에 두 개의 알코올이 붙어 있는 이러한 그 하이드레이트 폼을 가지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크로메이트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있는 옥시전이 크롬을 어택을 하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카본에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 꼭 한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톤이 옥시데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키톤 같은 경우는 여기 하이드로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젠을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더블 본드가 되면서 옥시전과 크롬 본드가 끊어져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카복실릭 애시드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데하이드로부터 카복실릭 애시드를 옥시데이션에 잘 되는 반응인데, 인터미디에이트로서 원원 다이올이라는 그 하이드레이트 폼을 경유를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옥시데이션이 됩니다.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알데하이드는 카복실릭 애시드로 옥시데이션이 잘 돼요. 하지만 키톤은 거의 대부분의 옥시던트에 대해서 반응이 이널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클리버지 반응이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이러한 클리버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온도가 높아야 되고 좀 스트롱한 그런 옥시던트, 베이직한 옥시던트 조건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알데하이드에서 카복실릭 애시드로 옥시데이션이 되는 것은 크롬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 디프로토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키톤은 디프로토네이션 할 수 있는 하이드로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크롬과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더라도 옥시데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알데하이드의 옥시데이션은 유용하나 키톤은 옥시데이션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 대신 이 키톤인 경우는 카보닐 그룹의 옆에 있는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나 여기가 되겠죠. 끊어지면서, 물론 베이직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스트롱한 옥시던트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릭 링이 끊어지면서 두 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덕트로 나오는 그런 이것도 결과적으로 옥시데이션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키톤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클로그룹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그
자, 요거는 이제 키톤인데요. 여기가 취한기가 하나만 있는 알데하이드에도 비슷한 그런 원리인데요. 카보닐 그룹의 다양한 형태의 뉴클레 파일이 에디션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할 텐데, 공통적인 그런 그 에디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간단한 투 스텝 반응 메커니즘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그 뉴클레오파일과의 에디션 반응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잘 넣어주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카보닐 그룹의 카본을 뉴클레오파일이 어택을 할 때 3디멘전을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옥시전 쪽으로부터는 정확히 90도가 아니고 옥시전을 기준으로 조금 더 멀어져요. 아래쪽으로. 이 R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멀어지는 그 각도가 약 한 75도 정도 돼요. 한 15도 정도 밀려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카보닐 그룹과 뉴클레오파일이 어택하는 이 각도는 약 105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보닐 그룹에 카본이 있고 옥시전이 있으면 이렇게 90도 각도로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15도 정도 밑으로 된 75도 각도, 이렇게는 75도, 이렇게는 105도가 되겠죠. 이렇게 뉴클레오파일이 아마 여기 있는 옥시전에 있는 그 럼프 일렉트론의 그 파이 오비탈이 상당히 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뉴클레오파일이 스테릭 이펙트에 의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프리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카본을 뉴클레오파일이 어택을 하면 당연히 카보닐의 더블 본드의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한 쌍의 일렉트론은 옥시전 쪽으로,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옥시전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O 마이너스, 한 쌍의 일렉트론이 늘어졌죠. 여기는 두 쌍이 있으나 여기는 세 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알콕사이드 아이온 형태로 테트라헤드를 하는 알콕사이드 아이온으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도 sp2에서 sp3로 변경이 됩니다 하는 것을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테트라헤드를 한 알콕사이드 아이온 인터미디에이트 sp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응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애시드가 존재해요. 애시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보닐의 에디션 반응해서 프로덕트로 갈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리에이전트가 꼭 명기가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반응에는 뉴클레오파일이 무엇인지 그게 명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은 공통적으로 퀸치, 프로토네이션을 해서 최종 알코올을 넣는 애시드, H3O 플러스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죠. 요 애시드가 꼭 명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O-가 프로토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터셔리 취한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터셔리 알코올의 경우는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은, 자, 요거는 키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데하이드인 경우는 세컨더리 알코올을 얻는 것이죠. 에 대한 공동적인 메커니즘을 여기에 표기를 하고 있어요. 뉴클레오파일은 뭐 1학기 때 다 배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그 모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N아이온.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뉴클레오파일에 N아이온 마이너스를 꼭 표기를 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이드록사이드 N아이온, NaOH나 KOH를 쓰게 되면 OH 마이너스가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듀싱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하이드로이드 H 마이너스가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이런 걸 쓰게 되면 R 마이너스 카바인 아이온이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것이고, 그다음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진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그다음에 그 CN 나이트릴 그룹의 애나이온, 이런 것들 모두 아주 스트롱한 그런 뉴크레오파일인 것이죠. 자, 반응성은 상당히 스트롱하다고 봐요. 왜? 애나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뉴트럴한 뉴크레오파일도 가능한 것이죠. 뉴트럴하긴 하지만 이 뉴크레오파일이 럼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한 쌍 이상.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한 쌍의 럼페 일렉트론, 여기 나왔듯이 NH3, R, 프라이머리 아민 이런 거. 세컨더리 아민도 뭐 똑같이, 터셔리 아민도 한 쌍의 럼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루이스 베이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옥시전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물, 뭐 알코올류 등등 그런 것들도 두 쌍의 그 럼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뉴크레오파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퍼 같은 경우도 두 쌍의 럼페 일렉트론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뉴트럴 하지만 럼페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 역시 뉴크레오파일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뉴크레오피리시티는 애나이온이 훨씬 높다 하는 것 역시 1학기 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제 그 파트 3에 해당되는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 알데하이드 혹은 키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뉴크레오필릭 다양한 뉴크레오파일과 별로 메커니즘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 패턴의 에디션 반응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조금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일단 가장 좀 더 보편화된 그런 에디션 반응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테트라헤드를 한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거, 그건 동일해요. 보면 1번이나 2번이나 동일한데, 만들어진 다음에 애시드간 조건 에서 물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프로토네이션에 대해서 알코올이 되는,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반응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번 패스웨이. 뉴크레오파일이 마이너스를 꼭 항상 띌 필요는 없어요, 그죠? 럼페 일렉트론이 있어도 상관없죠. 카보닐 그룹에 카본을 어택을 하고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애시드간 H3O 그런 조건에서 여기가 알코올이 되면 우리가 에디션 프로덕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에디션 리액션에서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그다음 좀 이제 특이하게 아민인 경우, 프라이머리 아민 혹은 세컨더리 아민인 경우 프로덕트가 달라져요. 를 쓴 경우에 일단 인터미디에이트는 이렇게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가 나이트로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이트로젠이 있는 경우 럼페어 일렉트론 한 쌍이 있어요. 그 럼페어 일렉트론이 카본과 나이트로젠 간의 더블 본드 쪽으로 이동을 하고 푸시를 해주는 것이 럼페어 일렉트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있는 알코올이 애시드간 조건에서 굿 리빙 그룹인 물로서 변환이 될 수 있는 경우, 즉 pH가 4에서 5 정도 위크한 애시딕 컨디션이라면 여기가 물로서 일단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이 있는 더블 럼페 일렉트론이 카본과 더블 본드를 만들고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물이 리빙 그룹 떨어지는 것이죠. 위크한 애시딕 조건에서. 그렇게 되면 프로덕트가 달라요. 더 이상 알코올이 아니죠. 카본과 나이트로젠 간의 더블 본드인, 즉 이민이라는 그런 특수한 구조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더블 본드의 위치가 출발 물질인 여기에 그 세컨더리 아민인 경우, 그 경우는 더블 본드의 위치가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에나민이라는 이민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더블 본드 위치가 달라요. 카본 사이에 더블 본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또 에나민이라는 그런 형태의 프로덕트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뉴크레오 파일에 대한 에디션 반응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이런 알코올을 넣는 형태 말고 이민 혹은 에나민을 넣는 그런 형태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형태는 카보닐 그룹에 있는 그 옥시전 애톰이 위크한 애시릭 조건에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물이 되는 것이죠.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엘리미네이션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카본과 뉴크레오 파일, 즉 나이트로젠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면 돼요. 그런 더블 본드가 안 들어진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죠. 이민 혹은 에나민이죠.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은 알데하이드와 키톤과 같이 리빙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카보닐 그룹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알데하이드와 키톤이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의 그 리액티비티가 동일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보면 알데하이드가 뭐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알데하이드가 키톤보다는 모 리액티브해요. 어디에?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에 대해서 모 리액티브하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테릭 요인이 되겠죠. 스테릭 힌드런스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카보닐 그룹이 카본과 옥시전이 더블 본드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 키톤이네요. 두 개의 취환기가 있는 것이고, 카본에 알데하이드의 왼쪽은 여기는 하이드로젠만 있기 때문에 취환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 취환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뉴크레오 파일이 여기 요 앵글 중심으로 약 한 75도 정도로 이제 어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취환기가 하나밖에 없는 알데하이드가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게 걸리겠죠. 따라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자체, 에디션에 대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 자체가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쪽으로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때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이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알데하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키톤보다는. 그래서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의 리액티비티는 스테릭 힌드런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알데하이드가 모 리액티브하다.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요인으로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인덕티브 이펙트 요인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돼요.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차이는 앞에 스테릭 힌드런스 이펙트와 동일하게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R 그룹이 알데하이드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키톤은 두 개나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일렉트로 파일인 카본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본이 R그룹이 두 개가 있는 키톤인 경우는 카본이 좀 더 일렉트론이 마이그레이션이 카본 쪽에 조금 더 많이 되겠죠. 그 이야기는 카본의 델타 플러스가 오히려 디크리즈하게 돼요. 델타 플러스의 특성이 거꾸로 낮아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개의 알킬 그룹으로 일렉트론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뉴크레오 파일이 어택을 하는 75도로 반응성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데하이드의 카본이 키톤의 카본보다는 스테릭 힌드런스도 적고, 그리고 일렉트로피리시티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데하이드가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에 대한 반응성이 키톤보다 높습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결론인데요. 알데하이드가 좀 더 모 폴라라이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플러스를 알킬 그룹이 많게 되면 키톤에 대한 이야기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인덕티브 이펙트는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 더 그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알데하이드의 반응성은 그냥 일반적인 알리파틱 대비로 높을까요, 낮을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일렉트론 덴시티에 대한 요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페닐린과 같은 아로마틱 그룹의 알데하이드가 있는 거죠. 벤자알데하이드. 자, 이 경우에 페닐이 아니고 그냥 알킬로 있는 알데하이드 대비로 어느 쪽이 에디션 반응이 잘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알데하이드의 그 에디션에 대한 반응성은 낮아지게 돼요. 레스 리액티브한 거죠.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카본의 일렉트로필리시티가 아로마틱 그룹에 의해서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일렉트로필리시티가. 그 요인은 레조넌스 이펙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그 파 일렉트론이 카본일 그룹에 있는 카본 쪽으로 도네이팅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키톤의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알데하이드보다 그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일렉트로닉 이펙트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본이 아로마틱 그룹으로부터 일렉트론을 받았기 때문에 일렉트로피리시티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뉴클레 파일에 에디션되는, 즉 75도씩 어택하는 그런 반응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로마틱 알데하이드는 유사한 카본을 가지고 있는 알리파틱 알데하이드보다 에디션 반응에 대한 리액티비티는 낮아집니다 하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하이드레이션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뉴클레 파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카바닐 그룹의 뉴클레 파일이 물이에요, 물인 경우. 자, 알데하이드와 키톤인 경우 뉴클레 파일에 작용하는 물과 반응을 해서 에디션 반응하는 것이죠. 원원 다이얼, 동일한 카본에 OH가 두 개 있는, 혹은 뭐 제미널 다이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 하이드레이션 반응은 리버서블해요. 따라서 원원 다이얼로 일단 갔다가 프로덕트와 출발 물질의 스테어빌리티가 더 안정한 쪽으로 그 이퀴블렘이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 물질인 그 카보닐이 더 스테이블한 몰레큘인 경우는 반응이 갔다가 다시 카보닐 출발 물질로 돌아와 버리게 돼요. 주로 대부분이. 반면에 원론 다이올이 좀 더 스테이블하다, 카보닐보다. 그런 경우는 퍼드 반응이 진행이 더 50%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카보닐 그룹에 있는 취환기의 스테릭 힌드런스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느냐, 이게 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 하이드레이션은 리버서블 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이퀴블럼은 어디에 디펜던스 하냐면 카보닐 그룹에 치환되어 있는 이 그룹이 얼마나 스테릭 힌드런스를 주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이올이 만들어지는데, 원론 다이올이 일단 만들어질 수 있지만 스테릭 힌드런스가 이렇게 큰 경우, 두 개의 매칠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시 더 안정한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카보닐 그룹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세톤인 경우 거의 대부분 99.9% 아세톤, 카보닐 그룹을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고, 원론 다이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뭐 0.1% 정도니까
그래서 아세톤에 대한 하이드레이션 반응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포름알데하이드처럼 취환기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스테릭 힌드런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원 다이얼이 90%, 99% 정도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 그 카보닐 그룹에 대한 하이드레이션, 뉴크레오파일이 물인 거예요. 애시드간 컨디션 그리고 베이직한 컨디션 두 가지 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커니즘은 좀 달라요. 즉 뉴크레오파일의 모양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애시드간 컨디션과 베이직한 컨디션에서의 하이드레이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거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물이 하이드레이션이 되는 그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에서 베이직한 컨디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할게요. 자, 그 하이드레이션 반응은 애시딕한 컨디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베이직한 컨디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베이직한 컨디션. 이 경우는 뉴크레오파일이 물이 아니고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이 물이 그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OH 마이너스. 베이직한 컨디션이니까 그 베이스가 물에 있는 프로톤을 하나 떼내고 나면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베이직하지 않다면 뉴크레오파일은 물이에요. 물보다는 OH 마이너스가 훨씬 뉴크레오피리스트가 높아요. 그래서 베이직한 컨디션에서는 뉴크레오피리스트가 좋은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디션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OH 마이너스로 만들어진 뉴크레오파일의 높은 뉴크레오피리스트. 이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쉬워요. 그 일반적인 반응 패턴을 공부를 했듯이 카보닐 그룹에서 일렉트로파일이 해당되는 카본으로 물에서 유래된 OH-가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하고, 더블 본드에서 파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sp3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애시딕한 조건 혹은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OH가 되면 두 개의 알코올이죠. 동일한 카본에 두 개의 알코올이 있는 원원 다이올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응은 뭐 다 리버서블해요. 그래서 그 반응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취환기의 스테릭 힌드런스에 따라서 얼마나 퍼더 리액션이 잘 일어나는지 반응 수율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물의 에디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뉴크레오파일이 OH-입니다. 이게 반응의 드라이빙 폴스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네이션 할 때는 그냥 물 자체가 프로토네이션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건 반면에 애시딕 컨디션에서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죠. 애시딕 컨디션에서는 뉴크레오파일 자체가 그냥 물이에요. 근데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OH-보다는 물 자체의 뉴크레오피리스트는 약해요. 그래서 카보닐 그룹의 카본을 물 자체가 직접 어택을 다이렉트로 하기는 반응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애시드가 옥시전, 카보닐 그룹에 있는 옥시전을 프로토네이션을 먼저 꼭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카보닐 그룹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빠졌는데요. 카보닐 그룹의 카본이 일렉트로피리시티가 훨씬 증가가 돼요. 카보닐 그룹에는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가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뉴크레오피리시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카보닐 그룹에 있는 뉴크레오필릭한 옥시전이 애시드로부터 프로톤을 떼내게 되면 OH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파이 레조넌스 폼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는데 그 뭐냐면 플러스가 카본으로 가는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파이 일렉트론 더블 론드 하나가 옥시전 쪽으로 가서 뉴트럴 옥시전을 만들고 카본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카본의 일렉트로필리시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프로토네이션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물 자체가 뉴크레오파일로서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카본 플러스 레조넌스 폼 형태를 물이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이 프로톤 하나를 떼내게 되면 프리한 알코올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프로덕트는 원원 다이올 혹은 잼 다이올이라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한 컨디션과 HD간 컨디션 모두 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개 반응 모두 리버스블 해요. 그래서 그 스테릭 힌드런스가 아무래도 적은 그런 출발 물질인 경우는 좀 더 그 다이올, 하이드레이트 타입으로 일드가 올라갈 것이고, 스테릭 힌드런스가 큰 벌키한 그룹이 있으면 갔다가 출발 물질로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 특성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뉴크레오파일이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OH- 그리고 애시딕하게 되면 그냥 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애시딕한 컨디션에서 카보닐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는 이게 중요한 드라이빙 폴스 반응에 대한 드라이빙 폴스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의 뉴크레오파일 첫 번째 물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한 하이드레이션으로 통해서 원원 다이올 혹은 제마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이번 수요일은 이제 또 다른 HY라는 이런 그룹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Y가 있는 요 그 에디션 반응 메커니즘 역시 리버서블해요. 에 대해서 수요일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